여러분, 스마트폰부터 전기차까지 이제 배터리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이 작은 에너지 덩어리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오늘 저와 함께 그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기기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힘을 내주고 있는 이 작은 발전소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비밀스러운 핵심 과정을 샅샅이 파헤쳐 볼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어떤 이야기든 주인공이 있잖아요. 배터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네 가지 핵심 소재입니다. 여기 원가 비중을 한번 보세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양극재죠. 무려 전체 원가의 37%를 차지합니다. 가장 비싸고 중요한 몸이란 뜻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네 명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어떻게 만나서 하나의 배터리가 되는지 그 제조 공정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의 첫 번째 장입니다. 본격적인 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대 위에 오를 4명의 주연 배우, 그러니까 이 필수 재료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고 가죠. 첫 번째 선수, 바로 양극재입니다. 배터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리튬이온을 딱 품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주는, 말하자면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여기에 어떤 화학물질을 쓰느냐에 따라 배터리의 용량과 힘, 즉 성능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NCM, LFP 같은 약어들이 바로 이 양극재의 종류를 말하는 거고요. 다음은 음극재입니다. 양극에서 나온 리튬 이온들이 충전되는 동안 머무는 안식처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수없이 충전하고 방전해도 그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층층이 쌓인 구조를 가진 흑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분리막. 이건 배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문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양극과 음극이 직접 만나버리면 바로 쇼트! 큰일 나겠죠? 분리막은 이 둘 사이를 안전하게 딱 가로막으면서도 리튬이온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내주는 아주 똑똑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액입니다. 이건 리튬이온을 위한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액체 길이 있어야만 이온들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신나게 오갈 수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이 전해액이 불에 붙을 수 있는 액체라서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4명의 주인공들을 다 만났으니 본격적인 제조 첫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이 과정은 마치 아주 정밀하게 계량해서 만드는 첨단 기술의 요리 과정과도 같아요. 전극을 만드는 공정은 크게 이렇게 5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재료를 섞어서 반죽, 즉 슬러리를 만들고 이걸 얇은 금속 포일에 쫙 펴 바른 다음에 꾹 눌러서 다지고 필요한 크기로 자른 후 마지막으로 바싹 말리는 순서죠. 그럼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첫 단계, 믹싱입니다. 핵심 재료인 양극이나 음극 가루에 이 가루들이 서로 잘 붙어있게 해주는 접착제 역할의 바인더, 그리고 이걸 다 녹이는 용매를 넣고 거대한 믹서로 섞어줍니다. 마치 빵 반죽처럼요. 여기서 핵심은 아주 걸쭉하고 균일한 검은색 슬러리를 만드는 겁니다. 뭉친 곳 하나 없이 완벽하게요. 다음은 코팅. 잘 만들어진 슬러리를 양극은 아주 얇은 알루미늄 포일에, 음극은 구리 포일에 정말 얇고 균일하게 펴 바릅니다. 그리고 이 포일은 곧바로 250도에 달하는 길고 거대한 오븐을 통과하면서 바싹 구워지듯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죠. 이제 아변 단계인데요. 이건 마치 파스타 면을 기계로 납작하게 누르는 것과 비슷해요. 거대한 롤러 2개가 코팅된 포일을 어마어마한 힘으로 꽉 눌러서 두께는 더 얇게, 밀도는 더 높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무려 2000m짜리 점보를인데요. 이걸 다음 공정을 위해 작은 팬케이크 롤 모양으로 착착 잘라줍니다. 자, 지금까지의 요리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극한의 환경에서 펼쳐지는 초정밀 엔지니어링의 세계죠.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의 모든 과정은 배터리의 가장 큰 적, 바로 수분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 드라이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이룸 습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1% 미만입니다. 1% 미만.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사하라 사막의 평균 습도가 2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막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건조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단 한 방울의 수분이라도 배터리 안에 들어가면 성능 저하는 기본이고 심각한 안전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핵심적인 공간이죠. 이 극도로 건조한 곳에서 조립이 시작됩니다. 아까 만든 양극, 분리막, 음극을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쌓고 이걸 차곡차곡 접거나 쌓아서 셀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걸 파우치 주머니에 쏙 넣고 이온들의 고속도로인 전해액을 주입한 뒤에 마지막으로 입구를 완벽하게 밀봉하면 드디어 배터리 셀의 기본 형태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지금 파우치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 배터리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슬라가 주로 쓰는 익숙한 원통형, BMW나 폭스바겐이 선호하는 네모난 캔 모양의 각형, 그리고 GM이나 현대차가 많이 쓰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가볍고 유연한 파우치형까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서 어떤 차를 만드냐에 따라 자동차 회사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조립까지 마친 셀은요, 사실 아직 생명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잠자는 셀을 살아있는 진짜 배터리로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활성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활성화 과정은 배터리의 안정성, 성능,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충전으로 배터리 내부의 기를 터주고 충분히 숙성시키면서 불량분을 걸러내고 불필요한 가스는 싹 빼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능 테스트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이 첫 충전, 화성 공정입니다. 이때 배터리 내부의 전기 화학적 경로, 그러니까 이온이 다니는 길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길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냐에 따라 배터리의 평생 수명과 성능이 결정돼요. 그 후에는 특정 온도에서 며칠간 보관하는 에이징, 즉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혹시 모를 초기 불량품들을 싹 다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디게싱.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혹시 오래된 배터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막는 핵심 공정이 바로 이겁니다. 첫 충전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가스가 좀 생기는데 이걸 완전히 빼줘야만 배터리가 안정적이고 안전해져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여정의 막바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공들여 만든 이 작은 셀 하나에서 시작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거대한 전기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지 그 마지막 조립 단계를 함께 보시죠. 최종 조립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기본 단위인 셀을 여러 개 묶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모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듈들을 또 여러 개 묶고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두뇌, 즉 BMS를 장착하면 비로소 우리가 아는 하나의 거대한 전기체 팩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수백 수천 개의 셀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의 배터리 셀이 탄생하기까지 정말 복잡하고 정밀한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아주 비싼 양극재 가격부터 사막보다 건조한 드라이룸까지 모든 단계가 정말 도전의 연속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 지금, 과연 이 제조 공정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을 완전히 뒤바꿀 상상도 못한 새로운 레시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